말 많은 새 남자와 함께하는 즐거운 독서 시간 문학 정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레노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습입니다. 한삼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네, 저희 문학동네 젊은 작가상 수상 작품집 읽고 있고요. 네. 2011년 제2회 김희환 작가님의 너의 변신을 이번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물어볼게요. 요 작품 어떻게 다들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레노님 어떻게 보셨나요? 뭐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재밌게 봤고요. 네, 재밌게 봤고 일단 제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모든 책들과는 구성이 굉장히 특이했기 때문에 특이하죠. 진짜. 네, 구성이 특이했기 때문에 네. 조금은 더 색다른 느낌으로 새로운 것을 보는 그런 호기심을 갖고 볼 수 있어서 더 재밌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좋습니다. 한삼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완전 충격이었는데 근데 저한테는 특별히 더 와닿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요? 궁금하네요. 네. 네, 이게 저희 일단 오늘 책 내용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이제 들어보자. 네. 한번. 이제 이 내용을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이제 성형이 주 소재예요. 근데 이제 성형, 우리가 맞아. 기존에 생각하는 성형에서 몇 단계 더 그걸 초월한 개념의 성형이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데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기자로 활동할 때 성형외과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굉장히 많이 취재를 했어요. 그 의료 사고. 네, 의료 사고죠. 네네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어떤 운이 나빠서 생긴 그런 사고라기보다는 어떤 의사의 윤리 부족으로 생겼던 많은 사고들이 있었어요. 대리 수술이라든가. 예. 그런 그거 것부터 맞아요. 시작해서 네. 뭐 동시 수술도 있고. 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취재하면서 많은 내용들을 이제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도대체 이런 사고를 저지른 그러니까 사건을 일으킨 그 장본인들, 그 의사들은 도대체 어떤 윤리 의식을 가지고 있길래 이렇게 했을까? 그리고 이제 또 공공연하게 이제 또 대리 수술이 또 여기저기서 많이 일어난다. 네. 그런 걸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형외과로 달려가서 그 성형을 받으려고 하는 환자의 수요는 많단 말이에요. 많죠. 그러니까 외국에서까지 오잖아요, 우리나라로.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성형에 대한 사건들이 뉴스에서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또 무서워하지 않고 또 가서 받고 왜 이런 어떤 자기 신체의 변신을 꾀하려고 하는 걸까? 왜 그런 욕망이 그렇게 큰 걸까? 그렇죠.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소설이 더 와닿습니다. 좋습니다. 이 정도 한번 간략하게 얘기해봤는데요. 네. 저 근데 예. 이 김이환이라는 이 작가분 네. 이력이 좀 특이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문예창작가가 아니라 경제학과를 졸업하셨고 네. 그 다음에 단편 소설보다 장편 소설들을 많이 쓰셨다고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맞아요. 진짜. 네, 제가 이제 장편 소설 작가와 단편 소설 작가의 차이가 뭐 뚜렷하게 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단편 소설보다는 장편 소설을 써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장편 소설을 쓸 때랑 단편 소설을 쓸 때랑 이제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마 이 작가분도 이제 약간 이 소설을 읽어보면은 장편 소설에 약간 그 향기가 좀 나요. 냄새가 좀 나요. 진짜요? 그게 느껴져요? 네. 신기하다. 그러니까 소재가 많이 등장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굉장히 많은 것을 등장시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읽기 지루하지가 않아요. 장편 소설 작가가 쓴 단편 소설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재밌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간중간 이제 볼드체로 문단이 시작하잖아요. 예. 뭔가 문단을 나눈다기보다는 주제가 바뀌는 느낌으로 이렇게 문단이 시작하잖아요. 지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게 그 장편에서의 한 챕터를 되게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네요. 좀 약간.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작가분의 어떤 장편 소설을 단편 소설로 압축해 놓은 약간 그런 느낌이 또 드네요. 이거 나중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길게 쓸 수도 있다. 네, 장편으로. 그렇죠. 네. 말 나온 김에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냐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이 제목이 너예요. 너로 해놓고 너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네. 근데 두 번째 문단은 팔이 4개 달린 사람. 근데 그거에 대해 나와요. 근데 그 가까이 문단들은 그 소제목이 달려 있고 소제목에 따라서 뭐 3줄만 있기도 하고 되게 좀 길게 서술이 돼 있기도 해요. 근데 각각의 그 문단에 있는 제목들은 그 어떤 특 키워드인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뭐 제목을 단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썼을까 궁금하더라고요. 혹시 다들 어떻게 이걸 저는 이제 이게 되게 신선하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소설 자체가 형식이 이제 네. 나의 관점에서 나의 친구 이 두 남자는 그 게이인 거죠. 동성애. 여기 주제는 동성애이기도 하면서 성형 두 가지 큰 축이라 생각해요. 성형이면서 동성애인데 이 나라는 사람은 내 친구가 왜 그렇게 극단적인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는 막 성형 수술을 하다가 어떤 빛으로 자기 몸을 변환하거든요. 결국에는 액체이죠. 네. 그런 과정을 나중에 역추적하는 그런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추리 소설처럼 왜 내 남자친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런데 그 단편 이 사람은 생각의 단편들을 하나씩 털어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그 생각을 따라가고 있는 소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단편 생각이 막 흩어져 있잖아. 보통 사람들은 깜빡깜빡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지 않나? 근데 오히려 이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하긴 처음 시작이 이제 마지막에 그 액체를 보러 갈 때가 이제 제일 처음 나오는 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이죠. 네. 네. 혹시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다른 분들은 어떻게 이런 형식에 대해서 이 형식이 되게 좋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첫 번째 징후라는 챕터가 있잖아요. 네. 이제 그런 걸 보면은 그러니까 어떤 결말은 되게 확고하게 정해져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면 마지막 장면을 영화로 치자면 처음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징후라고 얘기하면서 보여준다면은 이제 좀 더 맥락상 맞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알아가 볼까? 12년 전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맞아. 뭐 2 years ago 이러면서 막 하잖아요. 왜 영화 보면은. 맞아. 네. 전 좋았다고 봐요. 이런 형식이 신선하고 그냥 아마 쫙 이렇게 썼으면 이 정도까지 몰입감은 안 생겼을 것 같아요. 동일한 내용을 쓰더라도. 그래서 이게 제목을 이렇게 다니까 다음 문단을 완전 생뚱맞게 진입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만약에 나열하는 식으로 썼다고 치면 이 문단 다음에 이 문단이 갑자기 나타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야. 아마. 혼란이 오죠. 근데 제목을 달고 이렇게 완전 이건 다른 문단이야. 대놓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다른 내용을 쓸 거야.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전 너무 좋았던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 뉴스나 어떤 기사 같은 그 헤드라인을 써주기도 하죠. 많아요. 은근히 많아요.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19금 내용 은근히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 그 첫 번째 문단 너를 찾아간 거죠. 네. 너가 챕터 제목이에요. 네, 너가 제목이에요. 챕터 제목. 평범한 사람, 이게 이제 평범한 사람인데 머리가 2개이지도 팔이 6개이지도 않았다. 이런 문장. 평범한이나 정상적인 같은 표현이 요즘 세상에서도 사용 가능한가? 요걸 자문해요. 그리고 수영장 안에 네가 있었다. 수영장 안에 너와 다른 사람들의 몸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도입부부터 뭔가 호기심을 자아내는 도대체 뭐지? 이런 게 나오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보고서는 그 마이너리티 리포트 있잖아요. 약간 그런 장면이 생각났어요. 그런 건가? 약간 생각을 했었는데 완전 다른 내용이긴 하더라고요. 네, 저도 SF 판타지인가? 그렇게 생각했었죠. 그다음에 두 번째 소제목은 이겁니다. 팔이 4개 달린 사람. 팔이 4개 달린 청소부가 우리에게 주의를 주었다. 딱 이걸 보고서 이게 변신이잖아요. 제목이 너의 변신. 그래서 변신이라고 하면은 성형이랑은 다가오는 단어의 느낌이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래서 팔이 2개도 됐다가 4개도 됐다가 변신을 하는 진짜 그 변신 합체 로봇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 했는데 결국엔 읽다 보니까 이게
갖다 붙인 거더라고. 성형이더라고요. 네, 성형 맞아요. 그래서 왜 이게 변신이라고 했을까? 제목도 네. 너의 성형이라고 안 붙이고 음. 변신이라. 근데 성형이라 그러면 의미명락이 좀 좁아지는 느낌인데 변신이라 그러면 좀 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제목을 짓는데 고민을 좀 많이 했을 것 같다라는 네. 네,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제 소제목 첫 번째 징후. 네. 나 이제 이거 과거로 돌아온 네, 거죠. 네. 드디어 이제 첫 번째부터 이제 순서대로 가요. 자, 이런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재밌는. 섹스하고 나서 우는 남자 별로지. 첫 성교 후에 너는 눈물을 흘린다. 다 남자예요. 두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너의 학문에 삽입한 내 성기와 내가 손으로 쥐고 있는 너의 성기에서 막 사정이 끝난 다음이었다. 근데 그 읽으실 때 네. 손은 좀 가만히 두시고 죄송해요. 왜 손을 자꾸 너무 몰입해서 죄송해요. 이거 다른 거 읽으실 때는 그렇게까지 안 하셨던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 네, 알겠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에도 나는 첫 번째 징후를 찾으려 노력한다. 이를테면 자살하는 사람은 자살 시도 이전에 주변에 암시를 남긴다고 하지 않나. 내가 자살을 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이 지경이 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네가 갖다 붙인 엉터리 이유 말고 진짜 이유가 때문에 네가 눈물을 흘리는 순간을 되새기는 것이다. 저는 근데 이걸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학동네가 이렇게 저는 나는 이제 보수적인 출판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닌가? 진보적인가? 어쨌든 이런 묘사까지도 받아들일 정도로 우리 문단이 뭐랄까 성숙했다 그럴까? 좀 발전했다 그럴까?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이런 소설도 가능하구나. 지금 우리 시대에 물론 뭐 다양하게 시도할 수 있지만요. 그건 전 좋았어요, 나름. 다양성을 이제 뭔가 이렇게 포용하는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문학 쪽에서는 더 빠르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이런 거를 대중이 받아들이기 이전에 그런가? 오히려 문학이기 때문에 글이기 때문에 이거는 문학이고 예술성이 있는 거지. 그렇게 바라보면 안 돼. 약간 만약에 이런 장면을 문학과 외설 이거의 차이가 항상 있잖아. 예술과 외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게 만약에 이런 장면을 영화나 뭐 웹툰 아니면 그냥 TV 드라마 이런 데는 절대 못 나오거든요. 이거 안 되죠.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난리 나죠 그러면. 근데 오히려 이런 문학이기 때문에 가능하구나.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거는 이제 진짜 뭐 군부가 아니라면은 뭐 7, 80년대도 충분히 가능한 문장이다라고 생각해요. 문학으로 쓴 거라면. 제가 많이 안 읽어봐서 그때 그런 검열이 있던 시절이 아니라면 물론 우리나라는 검열이 있었지만 검열이란 게 존재하지 않았다면 이런 거는 문학이기 때문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다 가능했다. 글이기 때문에 네. 외설적인 성향이라면 과거에도 받아들여질 수가 있지만 왜냐하면 옛날에도 뭐 임권택 감독님 한 40년 전에 막 에로 영화 같은 거 만들고 많죠. 그럼요. 근데 이 동성애 요소가 동성애 이제 받아들여지려면은 진짜 지금 이 작품이 수상한 2010년도 경 정도가 아니면 2011년도 이제 그때부터 좀 이런 종류의 소설이 조금 등단도 하고 상도 받고 약간 이런 거 같기는 해요. 거기서부터 시작됐구나. 사실 저만 해도 이게 영화였다면 안 봤을 거예요. 네. 소설이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정도. 그래서 231쪽 읽어볼게요. 나는 너를 꽉 끌어안고 말한다. 아주 좋았어. 왜 울고 그래 민망하게. 앞으로도 계속 같이 자고 싶은데 그때마다 울 거야? 우리는 서로의 몸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이후로도 우리가 옷을 벗고 누우면 너는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너는 왜 나를 좋아하니? 질문에 담긴 진짜 뜻은 이렇다. 얼굴도 못생기고 몸에 근육도 없는 나와 너는 왜 성교를 하니? 그러면 나는 대묻곤 했다. 왜 좋아하면 안 되는데? 너는 내 가는 눈과 오똑한 코가 아름답다고 했다. 검고 매끈한 피부와 넓은 어깨와 군살 없는 허리와 긴 다리가 좋다고 했다. 너는 너의 몸이 운동과 다이어트를 반복해도 결국 빼지 못한 뱃살과 좁은 어깨, 큰 엉덩이, 짧고 흰 다리가 싫다고 했다. 나는 싫지 않았다. 뭐 이런 문장이 나오죠. 네. 그래서 단적으로 이제 이 너라는 존재와 나라는 존재가 어떤
미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게 여기서 보여요. 오. 나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예요. 알겠다. 근데 그거는 미의 기준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진짜.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지 이게 예뻐서 좋아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일 뿐. 꼭 네. 예쁜 것만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그냥 이게 어떤 완전하거나 아름답지 않더라도 그냥 있는 그 자체로 똥배 나는 나오고. 좋아할 수 있는 거. 똥배 나온 사람. 근데 너라는 존재는 완전 반대예요. 내 몸매가 좋으니까.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대중이 추구하는 그런 미. 키가 크고 날씬하고 잘 빠지고. 맞아요. 예. 뭐 코가 높고 막 네. 눈이 크고 뭐 이런. 그리고 검고 매끈한 피부, 넓은 어깨, 군살 없는 허리와 긴 다리가 내가 갖고 있으니까 네가 날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너라는 사람이 성형을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도 알겠어요. 내가 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외모적으로만 딱 굉장히 차이가 나는 분과 교제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외모적으로. 네. 딱 외모적으로만 이 사람이 되게 별로일 수는 있어요. 외모는 예쁠 수도 있지만. 네. 네. 그런 그러니까 분도 예쁜 있나요? 여성과 사귀어 본 적이 그럼요. 있느냐?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내 눈에 말고. 전 없어요. 짝사랑해 본 적은 있죠. 아작사랑. 네. 교제는 아니고. 갑자기 네. 슬퍼진다. 전 없습니다. 있으세요, 레오님은? 아니요, 저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 네. 어떻게 하면 또 모든 그런 분과 남자들- 교제를 해볼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하고. 아니 그건 네. 뭐 하지만 이제 제가 좋아했었던 짝사랑했었던 여자분은 성형을 해서 예쁜 건 아니었어요. 저는 이제 성형을 해서 그렇죠. 예쁘다면 뭐 그런 분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서 네. 뭐 어떻다 말은 할 수가 없는데 네. 저는 그분의 그냥 그 거의 고치지 않은 얼굴 그 상태가 정말 예쁘다고 생각해요. 그런 분이 있어요. 네. 많죠. 좋습니다. 그럼요. 각자 좋아하는 건 다르니까. 네. 네. 자 이제 다음 또 그 소제목 확실한 첫 번째 징후. 아까 첫 번째 징후였고요. 이제 보면 확실합니다 이제. 저 기술이 실용화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날 거야. 텔레비전을 가리키고 있죠. 네. 그래서 화면 속 아나운서가 새로 개발된 이식 수술을 뉴스로 전합니다. 부작용이 없는 신체 일부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이 기술. 그래서 브라운관에는 등에 사람 귀를 붙인 돼지가 꼴꼴대며 돌아다니고 있어요. 유전자 조작으로 몸을 만든 거죠. 그런 얘기가 쭉 나와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이건 거의 SF 소설이지만 과학 소설 어떤 정보를 자꾸 제공해요. 실제로도 지금 상용화된 기술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기사 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자꾸 이제 던진단 말이에요 독자들한테. 전 이게 뭐 동성애에 대한 그런 묘사도 그렇고요. 전 이 소설의 특징을 어떤 과학 정보를 이제 최신 과학 정보를 독자들한테 전달하는 정보 지식 소설이기도 하면서 그다음에 동성애에 대한 어떤 우리들의 편견을 깨트리는 그런 좀 소설이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을 해요. 동성애는 이 이제 핵심 소재가 아니라 이제 어떤 주인공과 상대방을 특징하는 소재 정도고 소재. 이 정체적인 장르는 SF가 맞는 것 같아요. SF 맞죠. 네. 저도 동성애는 그냥 하나의 설정일 뿐 설정, 네. 설정. 별로 이렇게 주제 의식이 막 있거나 그러진 않는 것 같고 그냥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등장한다일 뿐. 그로 그렇기 느껴졌어요. 때문에 제가 이제 단편 소설 작가분 중에 네네. 김초엽 작가라는 분이 그분 계시는데 유명하시죠. 예. 근데 그분 그 SF 소설도 그렇고 네. 이렇게 한 장 정도를 어떤 내용의 맥락상 중요한다기보다는 이 여기서 나오는 주요 이제 과학 기술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이런 식으로 문단이 있는 것 어떤 같아요. 건지 알겠어요. 그분이 네. 그분도 어떻게 쓰시는지. 네. 근데 이런 게 필요하죠. 네. 또 SF는 안 할 수는 없고 네. 그런. 왜냐하면 그 여기서 이제 주 소재로 삼는 그 과학 원리에 대해서 원리. 이해하지 않고는 그 소설을 읽는 게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일반인들 은 모르니까 네. 이거를. 좋습니다.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신체를 이렇게 유전자 조작하고. 그렇죠.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계관에서는 이제 이런 이식 수술, 막 신체 변형 이런 게 이제 허용되고 자유롭고 그런 기술을 갖추고 있는 맞아요.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 설정. 네. 또 두 번째 설정이 다음 문단에 나와요. 또 다큐멘터리라는 제목이 이거 되게 충격적인데
이건 근데 작가 노트에도 보면 실제 이런 사람들이 있대요. 음. 예. 영국에서 만든 다큐멘터리인데 한 남자가 의사에게 상담을 받고 있어요. 남자가 말하죠. 의사 선생님, 저는 양쪽 다리를 자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신체의 일부를 제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인 거죠.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다리를, 정확히는 양쪽 무릎 밑부분부터는 몸이 아닌 것으로 인식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건 내 몸이 아니에요.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여기서 트랜스젠더 얘기도 나와요. 트랜스젠더는 머릿속의 자신과 실제 몸이 가진 성별의 불일치를 느끼잖아. 그래서 자신이 되고 싶은 성별이 되기 위해 성기를 제거하는 거고, 성기를 제거하면서 성적 쾌감을 느끼는 변태인 건 아니잖아. 저 남자도 마찬가지야. 그냥 자신이 느끼는 완전한 몸은 양쪽 다리가 없는 몸인 거지. 저는 이게 그럴 수도 있겠다. 좀 일반인의 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다리가 다리 없는 게 나아. 다리를 그냥 잘라버리고 제거하고 그렇게 사는 거죠. 좀 얼마 전에 또 이제 영국의 또 한 K-팝 팬이 나는 원래 한국인으로 태어났어야 되는 운명이다 하면서 막 개명을 또 하고 성형을 그 BTS의 지민과 똑같게끔 하고 싶어서 성형을 뭐 예를 들면 몇 번이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를 들면 한 100번을 했다든가 그런 분이 있어요. 실제로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었거든요. 한 지지난달 정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와. 그분도 이제 본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을 하는 거죠. 나는 이제 내가 원래 지민이라는 그 K-팝 스타였어야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하다고 봐요. 와. 그러니까 내 이 다리는 원래 없는 건데 있는 거고 나는 원래 영국인이 아니고 K-팝 스타였어야 되는 거고 똑같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충분히 있을 수 있구나. 얼마 전에 봤던 그 뉴스처럼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한사님은 이거 보시면서 어떻게 느끼셨나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그 SF의 세계관 설명이라고 볼 수 있다고. 그렇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 설명을 통해서 이 세상은 어떤 인간 신체 존엄성이 없어진 세상이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멀쩡한 환자의 다리를 제거하는 수술을 한다. 이거는 이제 의사윤리상 실제 세상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맞아, 의사가 안 해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해주겠어요, 그거를? 이제 그런 거는 의사윤리에도 나와 있고 네. 어떤 각 국가가 가지고 있는 헌법상에 나와 있는 인간 신체의 존엄성 이 부분이 법으로 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절대 어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종교적으로도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신이 인간에게 이제 준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근데 이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드는 게 다리라는 게 이제 커서 그렇지 작은 것들은 잘 잘라내잖아요. 그러니까 뭐 교정을 하기 위해서 이빨을 뽑기도 하고 네. 뭐 맞아요, 진짜로. 여러 가지 하잖아요. 실제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하잖아요. 이빨 그렇죠. 네. 네. 그 솔직히 라식도 눈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맞네. 각막을 빼어내는 거고 맞네. 눈을 더 잘 보기 위해서라는 목적이 있지만 그럼 이 목적은 과연 무시해도 되는 건가?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작은 건 되고 큰 건 안 되는 거야? 맞네. 라고까지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또 드네요. 좋은 지적입니다. 네. 일단 넘어가 볼게요. 이건 설정이다. 설정이죠. 네. 그리고 필요 없는 가구라는 그 단락은 뭐 이제 그럼 제거한 두 다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필요한 사람이 가져갔겠죠. 마치 필요 없는 가구를 내다버린 사람처럼 아까 그 다리를 잘라낸 그 피는 대답한다. 이런 거고요. 넘어가서 셀러브리티라는 제목. 양악 수술에 대한 설명이 막 나와요. 네. 예. 이것도 전 몰랐어요. 이렇게 이런 수술이 있다. 이런 식으로 위턱과 아래턱을 이렇게 붙인대요. 인생 역전하려면 어디를 고쳐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친구 그 너의 소망이 나오죠. 너의 소망은 길고 복잡하다. 콧대를 높였으면 좋겠어. 콧방울도 좁히고 뭐 광대뼈는 괜찮은 것 같다. 턱은 사각이니까 깎아야겠지. 뭐 계속 나와요. 근데 엄청 그 리스트가 이건 거의 몸 전체를 고치는 거예요. 네, 그런 수준이고. 그래서 내가 물어보죠. 그렇게 다 고치고 나면 너는 뭐가 남아? 다음 세상에서 새로 태어날 수 있다면 나는 조시 하트넷으로 태어나고 싶어. 인류는 아름다움을 추구해 왔어. 그리스 신화 속의 신과 21세기의 셀러브리티는 같은 거야. 아름답고 동경과 질투의 대상이 되고 영원히 살지. 나도 그런 욕망이 있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혹시 요거 셀러브리티에 대해서는 요거는 이제 뭐 너의 욕망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나도 성형하고 싶다. 그리고 굉장히 네. 많은 상황에서 네. 들을 수 있는 대화죠. 난 여기 고치고 싶어라는 말을 그렇게 어렵게 들을 수 있는 말은 아니거든요. 이런 대화가. 특히 여자분들이 많이 하실 것 같긴 해요. 요즘엔 뭐 남자분들도 남자분들도 할 수 있고. 네, 뭐 많이 듣는 말인데. 근데 실제 그럼 저쪽에 뭐 네. 두 분은 성형을 할 수 있다면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데가 있으세요? 하고 싶으신가요? 뭐 여기가 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곳은 있죠. 네네. 근데 성형은 레노님은 성형 생각을 해보셨나요?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 네, 무서워서. 저는 굳이 고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없어요. 네. 저도 네. 굳이 일단 그럼, 제일 필요한 건 다이어트고. 다이어트다. 운동이 필요하다. 성형이 아니라 네. 운동이다. 그리고 이런 얼굴적인 성형이 말고도 남자분들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보통 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생각할 거예요. 저도요. 그렇죠. 네. 키가 또 아이돌은 성형을 거의 대부분 다 한다고 그냥 기본 옵션으로. 근데 이제 뭐 그것도 요즘에는 좀 덜한 것 같고요. 아. 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성형 안에서도 좀 나뉘잖아요. 이게 진짜 성형인가? 과연 시술인가? 또 이게 이제 쌍꺼풀 이런 거. 쌍꺼풀은 성형이긴 하죠. 근데 요즘에 쌍꺼풀 잘 안 할 걸요? 그래요? 쌍꺼풀에 있는 눈이 별로 그렇게 크게 인기가 매력이 있는 거가 아니어서 요즘에는 저 또 때만 해도 요즘에 미의 기준이 여자 그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쌍꺼풀 다 했어요, 진짜. 많이 했죠. 진짜 다 했고. 많이 했죠. 요즘에는 무쌍 이게 또 유행이 되면서 굳이 안 해도 된다. 저 어렸을 때 이제 옆자리 뭐 짝꿍 뭐 네. 중고등학교 때 어느 날 갑자기 쌍꺼풀이 생겨서 와요. 왜 했냐고 물어보면은 그러니까. 자꾸 속쌍꺼풀이 눈을 찔렀대요. 이제 그게 그런- 대표적인 변명.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 진짜. 근데 여자들 다 했어요, 진짜. 네. 아니면은 이거 테이프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알고 보니 한 거였고 뭐 이런. 맞습니다. 네. 네. 한삼님도 쌍꺼풀이 원래 이렇게 있으시네요. 네. 이거는 엄청 진해요. 진짜요. 제 거고 원래부터 있었던 자연산. 겁니다. 혹시 물어본 사람 있어요? 네. 하셨냐고? 그러니까 네. 저는 처음 본 사람이 네네. 어쨌든 쌍꺼풀 수술 했냐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저는 이게 처음에는 남자들 잘 안 하거든요, 쌍꺼풀. 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아닌데요라고 했는데 네네. 생각해보면 좀 무례한 질문이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친구 사이도 아니고.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좋게 들어야죠. 쌍꺼풀 수술을 한 것처럼 예쁘게 쌍꺼풀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네. 순화해서 네네. 좋습니다. 자, 원반 던지는 남자라는 제목. 원반 던지는 남자 조각상이 앞에 있다. 뭐 이건 그냥 그 조각상이 멋있다. 그런 얘기를 쭉 쓴 거예요. 내가 느끼기에 이게 그 지금의 그 셀러브리티와 똑같은 게 아닐까. 뭐 맞습니다. 이런. 네. 너를 떠올린다. 너 역시 욕망의 대상이 되고 싶었나 보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서 다음 또 소제목은 안녕하세요. 오늘 세상에 이런 일이에서는 연예인처럼 성형 수술한 사람들의 모임을 찾아가 보았습니다. 권성호와 함께 수술한 남자 회원들과 김희성과 함께 수술한 남자 회원들이 모여서 여자 회원. 여자 회원들이 모여서 드라마 슬픈 연가를 재현하고 있는데요. 어머나 얼굴이 권성우, 김희선 씨와 똑같네요. 이렇게 나와요. 와, 이 작가분의 상상력이 대단해요. 진짜요? 오. 그러니까 요새도 보면 박보검처럼 되고 싶은 남자 해가지고 어떤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여러 번 성형 수술을 거쳐서 실제 이제 그렇다고 진짜 박보검처럼 잘생겨지진 못했지만 그래도 비슷해지 느낌이 있어지잖아요. 얼핏 보면 이제 박보검 닮았네 이제 그 정도 말이 나올 정도로 성형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이런 상황극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할 수도 있겠네요. 플래시몹처럼. 네, 그렇죠. 아니 실제 근데 제가 성형외과를 만약에 찾아가는 내가 고객이라면 네. 저는 이제 머리 깎으러 갈 때 보통 이렇게 어떤 그 연예인 머리에 이런 식으로 깎아주세요 이렇게 많이 제안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나요? 디자이너들 지금 머리는 어떤 사진을 들고 가셨나요? 가르마. 연예인 사진은 아니고. 연예인 사진 아니고 보통 그냥 스타일링 사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특히나 성형외과 갈 때 뭐 이런 연예인 눈은 요 연예인처럼 해주시고요. 코는 뭐 요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그거에서 또 영감을
얻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실제가 또 봤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네. 요즘에는 그런 연예인의 사진을 들고 가는 것보다는 아 그래요? 요즘은 되게 자연스러운 성형이 인기가 많기 때문에 지금의 얼굴에서 네. 가장 괜찮은 조화를 찾는 쪽으로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트렌드다. 예전에는 저 전지현처럼 해주세요. 예, 뭐 예전에는 고소영처럼 해주세요. 네. 옛날에는 예전에는 한 뭐 2000년대 뭐 초반, 2010년대 초반 뭐 이 정도. 이런 트렌드까지 알고 계셔. 요즘에는 조금 이런 전문가. 자연스러운 눈에 그러니까 성형한 사람이다라고 안 보이게끔. 그럼 안 되지. 근데 그게 가능해진 게 네. 그 3D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모델링이. 네, 3D 렌더링, 모델링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성형한 후의 모습을 이제 어느 그대로 정도는. 구현해줘요. 네. 그래가지고 가능해. 거기서 이렇게 조금씩 모델링을 바꿔가면서 와. 저거 그러니까 여러 개로 바꿔보다가 딱 마음에 드는 그 한 가지를 딱 택하면은 이제 성형외과에서 그렇게 해주는 와. 거예요. 그렇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네. 그래서 요즘에는 네. 아마 그런 연예인 사진을 들고 가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네. 좋습니다. 이런 거 너무 좋아요. 깨알 지식. 자, 그다음에 보톡스. 보톡스. 보톡스 맞아보셨나요? 아니요. 저는 또 보톡스 맞아봤거든요. 아 진짜요? 네네네. 왜? 전 턱 보톡스를 맞아봤거든요. 아. 이제 턱이 좀 너무 큰 것 같아서 어. 한번 해봐. 많이 안 비싸더라고요. 보톡스가 뭐 한 2만 원이면 맞습니다. 그게 싸요? 네네. 마지막- 물론 이게 평생 가는 평생 지속시간 아니지만 아픈가요? 아니요 그냥 이제 뭐 예방 접종하듯이 그냥 주사가 들어왔다 나간다 그런 느낌. 그 맞으면 어떻게 돼요? 맞으면 이제 근데 사실 생활하는 데는 저는 큰 차이를 못 느끼겠어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근육을 마비를 시키는 거잖아요. 아 그렇구나. 근육을 마비를 시켜서 그 근육을 사용하지 않게 하면서 근육이 퇴화가 되면서 근육의 크기가 줄어들면서 가 되는 그 기전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되는 그런 거구나. 걸로. 그래서 턱 근육이 많이 발달을 해서 턱이 뭐 사각턱이 된 거라면 보톡스를 맞아서 그 근육을 조금 이제 퇴화를 시켜서 조금은 갸름해지게 그런 거구나. 라고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근육이 큰 사람이 아니라 진짜 턱에 골격이 그런 사람들은 골격. 또 다른 거를 해야겠죠. 이 양악- 보톡스는 되는 게 아니고 양악 수술 아까 뭐 양악이든 뭐든 뭐가 좋습니다. 다른 게 있겠죠. 그래가지고 저는 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네. 유경험자로서. 네. 또 이게 눈에 띄었습니다. 보톡스. 네, 좋네요. 네. 보톡스란 제목으로 보톡스는 또 성향이 아니거든요. 시술. 시술 시술.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성형 수술이 젊고 아름다워지는 욕망에서 비롯된 거잖아 하면서 너가 얘기하죠. 하지만 이식 수술과 보톡스는 다르잖아. 그런 인식이 바뀐다니까. 근데 젊고 아름다워지려고 성형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지만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있죠. 네. 있죠. 이게 뭐 약간 그 조지 클루니나 이렇게 약간 늙은 미중년 느낌을 내고 싶어서 오히려 주름 성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주름이 예쁜 주름이 또 따로 있어요. 이게 와. 그들이 말하는 주름의 모양이 이래야 되고 파인 거는 어느 정도 되면 예쁘고 약간 그런 것들이 그들 사이에 또 있거든요. 와. 재밌네요. 솔직히 뭐 조지 클루니 얼마나 멋있어요. 예. 엄청 멋있잖아요. 그 머리를 이제 나이를 먹어도 머리가 좀 이제 새잖아요. 네. 이제 머리가 셀 때 완전 검은색으로 아니면 뭔가 갈색으로 이렇게 염색을 하는 게 아니라 좀 그런 회색, 은색, 약간 미중년처럼 예. 하는 경우도 저는 오히려 젊고 아름다워지려는 욕망보다는 네. 재밌네요. 안 젊어지려고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브 A라는 사람 얘기 나오는데 이 이브 A는 어렸을 때 걔에게 얼굴을 물려 코와 입술이 완전히 망가진 채 평생을 살아오다가 이식 수술을 받고 완전한 얼굴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아니 완전한 얼굴을 넘어선 아름다운 얼굴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식을 받았다는 게 네. 다른 사람의 것을 이식받았다라는 걸까요? 아니면 아까 돼지 뭐 네, 그런 그런 것처럼 아닐까요? 아까 그 다리가 필요 없다고 잘라내버렸던 그 다리도 다른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 그런 거 보니까 바뀌었죠? 지금 이 소설에서는 어떤 그 성형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이식 수술에 대한 윤리 의식도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최근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뭐 예전에 뭐 정의란 무엇인가가 지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에 있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쓴 책에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 이제 이제 사람의 장기를 아일랜드 같은 영화에서 보면은 그냥 아예 사람을 하나 키워가지고 똑같이 복제 인간으로 네. 가져다가 이제 그것을 원래 주인의 간이나 신장이 망가지면 옮겨서 네.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아일랜드를 가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예. 이식을 하는 날이 거기서. 네. 그 사람은 그 뇌가 없나요? 아니 똑같은 사람 복제 인간인 와, 거예요. 죽어. 똑같은 사람을 하나 더. 복제 네. 인간은 죽이고 그 신장을 아니 그럼 가져다 윤리적인 쓰는 건 문제가 이제 그게 아주 극단적인 예. 비윤리잖아요. 와. 근데 그 마이클 샌델 교수가 하버드대 같은 이제 명문대에서 강의를 할 때 이제 어떤 건강한 사람의 장기를 그 사람한테 돈을 주고 어떤 간이 망가진 신장이 망가진 부자가 건강한 사람 건강하고 빈곤한 사람의 것을 장기를 사서 이식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현실에 있는 장기 매매와 똑같은 거죠. 그렇죠. 네. 네, 장기 매매죠. 지금 불법이기 때문에 그게 비밀리에 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것을 합법화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네. 대부분의 학생들은 거부 반응을 보여요. 안 된다 그러겠죠. 네. 근데 딱 한 국가의 학생이 괜찮다라고 했답니다. 어디죠? 아 이게 좀 문제될 수도 있는데 그 책에는 어느 국가로 나오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경험이에요. 실제 경험. 중국 학생이 그랬다고 합니다. 왜요? 근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자본주의 중국도 자본주의가 이제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그 가장 부익부 빈익빈이 심한 나라가 중국이라 그래요. 역설적으로. 약간 그런 데서 기인한 어떤 사고 방식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구나. 네. 그것도 이런 신장 또 장기들 또 줄여서 헬리콥터라고 부른다고 하잖아요. 왜요? 이제 화장실 이런데 공중 화장실 가면 써 있는 헬리콥터가 예, 그렇죠. 그 뭐 이제 뭐 영어로 뭐 헤파이스인가 뭐 그런 게 뭐 폐고 뭐 그걸 앞에 약자들을 다 따보면은 폐, 신장, 뭐 눈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나오지 한번 않았어요? 취재를 했다 그랬어요. 그 이제 헬리콥터라고 부른다 하더라고요. 네. 이제 은어로 네. 이런 모든 장기들을 합쳐서 보통 이제 동서울터미널 같은 화장실 같은 데 들어가 보면 무섭다. 비아그라 시알리스 써 있고 써 있고 이제 그런 것도 네. 가끔 적혀 있고 그랬죠. 남성 고민 뭐 이런 거. 네. 무섭네요. 옆에 이제 헬리콥터.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수원역. 이게 너무 지역 이런 얘기인가? 거기 가면 그런데 가면은 이제 예전에 들었던 건데 거기가 이제 그런 장기 매매 업자들이 뭐 있었다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 중에 하나 또 낭설 중에 하나가 거기 이제 밤늦은 시간에 길에 서 있으면은 갑자기 옆에 봉고차가 하나 온다. 그럼 문을 열고 갑자기 옆에서 누가 밀면서 드르륵 밀고 드르륵 하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길로 이제 매매가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무섭네. 그런 거 막 그게 무슨 사실로 확인된 건 아니고 아니요, 낭설. 그냥 썰. 네. 소문. 도시괴담 이런 거죠. 도시괴담처럼. 유언비. 도시괴담. 막 그 길에서 그 나물 팔고 있는 할머님들 함부로 이제 말 걸고 사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도 끈앞풀이 다니면서 아이고 학생 몇 살이야 이러면서 다 안다. 그러면서 바꿔서 주면 절대 마시면 안 돼. 절대 마시면 된다 이런 거. 예. 네, 계속 해볼게요. 네. 예. 신체를 개조한 축구 선수들의 프로리그 개막 앞두고 있어 종교 단체의 강력한 반발 예상. 이건 뭐 기사 제목 같기도 해요. 최초로 신체를 개조한 아담의 탄생 이래 15년이 지났고 신체 개조는 더 이상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다리 4개 달린 풋볼 선수들의 프로리그가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팔이 6개 달린 프로레슬러가 등장해. 이런 기사예요. 네. 재밌죠. 완전 딴 세상이네요. 예. 완전 딴 세상이에요.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래에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다음에 신체 개조 수술 병원 통칭 아담에스 연구소 설립 기술 발전을 위한 기금 정부에서 지원받아. 지원자는 이미 5천여 명을 돌파했고 이런 제목이고요. 근데 이것도 의도한 걸까요? 어떤? 수술 병원인데 이름을 연구소라고 지은 게 그러니까 무슨 병원이 아니라 이름이 이것도 의도한 걸까라는 것도 살짝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더라고요. 병원보다 연구소라 그러면 더 좀 뭔가 고차원적일 것 같고. 신뢰감이 가고. 그다음에 242쪽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제목. 네. 이제 이 의사의
이름이 프랑켄슈타인인 거죠, 비유적으로. 그리고 이제 너가 나옵니다. 너가 내 수술에 너도 동의할 거지? 왼팔을 자르고 새 팔을 달겠다는 거야? 그렇진 않고 뼈와 근육을 이식해서 길이를 조절하고 신경을 연결할 거야. 괜찮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근데 네. 프랑켄슈타인은 괴물이 아니라 그걸 만들어낸 괴물을 만들어낸 의사가 프랑켄슈타인이다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저는 좀 와닿은 게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진짜 괴물은 지금 그러한 실험을 당한 피험자가 아니라 그거 윤리 어떤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런 괴물을 창조하는 그런 의사 같은 인간들이 괴물들이다. 저는 이제 그런 걸 지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의 소설가의 주장이 네. 좋습니다. 근데 이 프랑켄슈타인 얘기는 진짜인 거죠? 맞아요. 원래 원작에서도 이런 저도, 거죠? 맞아요. 진실이고요. 그다음에 고통이란 제목. 연구소 근처로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피험자의 거주지가 연구소 부근이 아니면 수술 허가가 나지 않는 법 때문이다. 이런 디테일한 설정. 네. 그다음에 다리 수술을 하기로 최종 결정했어. 원래 팔을 고친다 그랬는데 다리 수술을 한다 그래요. 다리를 늘리겠다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 이제 포르노라는 소제목.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네. 다리 길이를 늘리는 수술이 있잖아요. 그런 있다고 네네. 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겠지만. 한 반년 안진뱅이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아무튼 동거 초기에 있었던 일이다. 내가 너의 노트북에서 포르노를 찾아냈을 때 너는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다. 감춰둔 성적 판타지를 타인에게 들키는 건 아무리 애인에게라도 혹은 애인이기 때문에 더 부끄러운 일이다. 근데 결국에는 그걸 확인하죠. 확인하죠. 네. 그리고 너는 때리는 게 좋아 맞는 게 좋아 말해봐. 내가 한번 해줄 테니 뭐 이렇게 농담을 하지만 그렇죠. 그 포르노가 이제 SM 성행위를 다룬 SM, 포르노였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이 나는 되게 불편해해요. 너는 되게 가볍게 보고 있고 여러 가지 변태적인 것들이 나오고 뭐 때리는 것도 나오고 그러지만 맞아. 가장 결정적인 건 이제 여기 있어. 자기 성별과 다른 성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두 명이서 맞아. 성교를 나누는 거죠. 그래도 결국 마지막을 이게 또 복선이네요. 네. 맞아요. 너가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신체를 바꾸니까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너가 얘기하죠. 나는 너처럼 성 정체성이 확실하지 않나 봐. 확실하지 않다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남자도 여자도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양성을 다 갖고 싶은 것도 아니고 뭐 중성이 되고 싶은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기도 하고 성 정체성이 남자로 태어났지만 난 여자인 것 같아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요. 그런 걸 잘 묘사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다리라는 소제목. 다리 수술이 마무리될 때쯤 너의 예상이 들어맞는다. 이식 수술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것이다. 더 이상 항의 전화도 걸려오지 않고요. 대수술이었어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수술을 계속 받죠 친구는. 그리고 다음 소제목 별것도 아닌데 너는 계속 수술을 하면서 병원에서 이제 쉬고 있고 나는 바람을 피웁니다. 게이바를 가고 막 다른 남자와 자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둘이 서로 연락이 끊기죠. 그런 상황. 그다음에 과학으로 252쪽에 보면 인간은 다른 면역 체계를 가진 인간의 채취에 호감을 느낀대 하면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다음 소제목은 최초의 신체 접합 수술 성공한 한 쌍의 연인. 뇌와 장기와 골반을 접합하는 수술을 통해 한 명으로 사는 생활 선택해. 영원히 헤어지기 싫어서 그랬습니다. 두 사람 몸에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점점 원래 이 소설의 시작 부분도 이미 지금과 완전 딴판인 세상인데 점점 더 이제 극으로 치닫고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나중에 진짜 이런 사람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뭐 커플링한 얘기 나오고, 영화 배우 큐 씨가 오늘 자택에서 사망했는데 이 큐 씨는 20개의 얼굴을 준비해 놓고 배역에 따라서 얼굴을 바꿔 이식한 배우로 유명합니다. 이런 기사. 진짜 나중에 이럴지 모르겠어요.
중범죄자의 탈옥을 막기 위해 신체와 감옥을 직접 연결하는 법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지금 작가의 상상력이 아주 그냥 극으로 가죠. 네, 상상력을 뽐내고 있죠. 네. 이런 세상에서 가능한 일들을 지금 다 보여주고 있어요.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묘사. 근데 저는 여기서 처음 그 중간에 나온 신체 접합 수술 성공한 한 쌍의 연인 이거 무협지에 나오거든요. 아 진짜 이게 있어요 무협지? 그러니까 뭐 드래곤볼의 퓨전 하듯이 뭐 그런 느낌인가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네. 여기서는 구체적인 묘사는 안 나오는데 네. 이제 아, 마교 백발마교전이라는 마교. 영화가 있어요. 예. 마교. 보통 마교가 이제 피를 제물로 삼아서 막 예. 하는 네네네. 예. 거기서도 어떤 그 마공을 익힌 남녀 둘이 자기 몸을 붙여서 이제 그 둘이 원래 사랑하는 사이기도 한데 아무튼 그런 사이한 술법으로 자기 몸을 등을 붙여서 이제 앞뒤에 눈이 있는 거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거의 무적이에요. 무적이에요? 네. 그런 몸을 붙이면. 네, 이제 그런 게 나와. 이제 혹시 그걸 참고했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재밌네요. 그리고 이제 결국 너는 신체를 바꿔서 나 앞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다 보여주죠. 마지막에는 이제 자기 이제 그 성기도 보여주는데 남자 몸인데 성기는 여자 성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죠. 너와 이제 성교를 하죠. 포르노에 나왔던 것처럼. 이렇게 하고 네. 그다음에 쭉쭉 넘어가서 바비 인형 수집광 남성 몸을 바비 인형으로 교체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국립동물원은 돌고래 쇼의 진짜 돌고래 대신 돌고래의 몸에 뇌를 이식한 사람을 고용하기로 이렇게 나오고 이게 동물 보호를 위한 것이다 네. 라고 발표했다. 또 나오죠. 냉장고 얘기 나오는데 제 두뇌는 냉장칸 뒤에 인식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사람도 나오고요. 되게 다양한 사람이 나오죠. 그리고 쭉쭉 넘어가서 이제 소설이 끝나요. 네. 너가 결국 자기 몸을 버리고 빛나는 액체 같은 게 돼서 있는 걸 보면서 끝나죠. 이제 그 액체가 결국에는 시냅스와 비슷한 형태의 그 뇌와 비슷한 형태인데 액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고 거기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서 맞아요. 그 전류가 주는 자극은 무엇이냐? 바로 오르가즘이다. 라고가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액체가 되고 싶고 이 액체가 돼서 모든 1분 1초를 다 오르가즘을 느끼면서 그 오르가즘이란 게 결국에는 사람이 추구하는 그 제일 높은 최고의 쾌락의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거를 계속 느끼니까 이렇게 있고 싶어 한다. 어때요? 부럽지 않아요? 막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박사가. 네. 아니 실제 이런 게 있고 하면은 이렇게 되고 싶으세요? 오르가즘만 느끼면 살 수 있어. 일도 안 해도 되고 뭐 잠도 안 자도 되고 하루 24시간 내내 오르가즘만 느끼고 살 수 있어. 그게 행복한 인생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은 없겠죠. 저도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처음에 이제 마약을 유입이 됐을 때 그걸 접한 사람들 같은 어떤 중국에 이제 아편이 들어왔을 때 아편굴에서 다 이제 찌들어서 굶어 죽어가던 그런 아편굴에 있는 백성들 약간 그런 걸 보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이제 생각할 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결국엔 주제가 굉장히 넘쳐나는 것 같고 많죠. 그냥 처음 시작은 그 미에 대한 것 미. 아름답다라는 게 무엇일까부터 시작을 해서 아름다움. 그리고 뭐 인생 역전을 하고 싶다라는 얘기도 나오잖아요. 아름다워지면 인생 역전이 되는 가에 대해서 생각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런 말씀해 주셨던 오르가즘을 평생 느끼면서 사는 게 과연 행복할 것인가? 라는 물음에 대해서는 그럼 과연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또 시작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굉장히 간단하게 보자면 간단한데 깊게 보자면은 그 정의해야 될 게 굉장히 많아지는 주제가 굉장히 많은 소설이지 않았나 싶어요. 잠깐 언급을 해보면 여기 네. 해설에 강동호 문학평론가님이 쓰신 걸 몇 개 한번 읽어볼게요. 네. 질문을 던져주시는데 극단에 대한 상상력은 평범한 욕망들이 실상 은폐하고 있는 본질적 구조를 가장 극명하게 노출시킬 수 있다. 이런 문장. 또 제가 벌표친 게 정상성이라는 미명하에 감행되고 있었던 특수성과 예외성에 대한 훈육과 차별의 철폐에 대해서 일 것이다. 뭐 이런 문장도 있고요. 그리고 특수성,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것이 허용되어 있는 현대 자본주의의 욕망의 체제 속에서
자유라는 것이 진정 가능한지 따져보아야 한다. 특수성에 대한 무조건적인 환대가 자본주의적 욕망의 체계적 관리와 무관하지 않다면 설사 욕망의 자율성을 극단적으로 누릴 수 있는 기술이 인간에게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여분으로서의 유토피아의 공간은 더 이상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의 결정은 욕망과 윤리 사이에 새로운 관계가 요청되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마치 유언처럼 남기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 아까 이제 직렬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병렬적인 텍스트인데 단락이 나눠져서 약화된 서사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소설의 장점은 모든 좋은 소설은 훌륭한 해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리한 질문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되게 좋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소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세요. 뭐 요런 것들을 좀 지적해 주셨는데 좀 다 동의하고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네. 질문만 던져준 게 굉장히 질문만 던져줬기 때문에 읽기 편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오히려 이 작가분이 스스로 답을 생각하고 써내려 갔다면은 읽는 사람으로서 그 생각이 만약에 다르다면 굉장히 불편해질 수도 당연하죠. 있었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맞아. 동성애라든지 뭐 성형에 대해서 뭐 이렇게 질문만 던져줬다는 게 독자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조금은 더 괜찮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이제 그 과정이 네. 어떤 여기서 보면 게이 커플이지만 어쨌거나 연인 사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의 연인 사이라면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나는 마음에 드는데 자꾸 성형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보통 남자친구가 화를 내잖아요. 아 맞아요. 그렇다가 결국에는 하지 않나요, 보통? 그렇죠. 네. 결국에는 이제 본인의 욕망이 워낙 강하니까. 네.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게 없어요. 오. 네. 막 그렇게 하지 마,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없고. 네, 그냥 다투는- 존중해줘요. 네. 어. 그리고 그러네요. 계속 어떤 여기서 보면 뉴스나 신문 같은 걸 보면서 네. 하루하루 천지개벽할 일이 계속 벌어지는 그것을 그냥 보여줘요. 자기가 진짜 읽은 무덤덤하게. 내용. 네. 네,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네, 그런 무덤덤함이 이 네. 소설의 매력 아닌가. 맞아요, 음. 맞아요. 진짜 그래요. 네. 어떤 뭐 갈등 이런 것도 뭐 갈등이 있긴 하지만 그냥 무덤덤하게 넘어가는. 이게 결국에는 너의 뜻대로 다 되고. 이게 마지막 멘트 해야 되는 거죠.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진짜 이제- 시간이 네. 저는 정리해 보죠. 예. 이게 예. 되게 잡다해요. 이게 잡다하다. 성형도 나오고 이식도 나오고 막 잡다하죠. 그런 트랜스 그런 것도 나오고 뭐 다양한 주제. 잡다해요. 근데 이제 이것을 어떤 변신이라는 것을 다 어떤 포용할 수 있는 단어 하나로 맞아요. 표현을 하고서는 이제 그게 치달았을 때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액체로 변해가지고 쾌감만 느끼면서 존재만 하는 게 엄청 비참해 보이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그런 어쨌거나 그런 흐름이 대단하다고 봐요. 처음에는 잡다하다고 느껴서 어떤 그게 비판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감수하고 그런 결과까지 끌고 가는 이 작가의 상상력과 집념에 진짜 경의를 표합니다. 네. 또 그 루시라는 영화에서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뇌의 사용량이 100%가 되면은 결국엔 이제 데이터로 사람이 바뀌거든요. 아 진짜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저는 물론 그것도 해석이 굉장히 분분한 영화긴 한데 거의 그렇게 나오거든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 결과를 그거랑 비슷하지 않나. 좋습니다.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 이 마지막을 보면서 그 루시 영화가 조금 떠오르긴 했었어요. 네. 일단 지금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네네.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정용준 작가님의 떠떠떠떠를 네. 읽고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음에는 이 지금까지 읽었던 7개의 작품을 종합을 해서 하나씩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총평. 그렇죠. 놓쳤던 부분도 한 번씩 더 얘기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총평하고 별점도 좀 매겨보고. 한번 예. 그 이 중에서 과연 우리들의 베스트는 무엇인가도 한번 보고 재밌을 우리들만의 대상 좋아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유튜브도 재밌게 보셨다면은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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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